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900조 원이 넘는 운용기금 규모. 전 세계 공적 연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기금 자산을 보유했지만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는 국민연금 고갈 논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불안과 노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 청원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 입법명가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혜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들어서 부쩍 지난 2년의 시간을 결산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2년을 결산하는 자료요? 네.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 결과들을 정리한 자료 아닐까요? 정확히 맞습니다. 얼마 전에 OECD 경제검토국의 빈센트 코엔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방한 목적이 바로 코로나19 위기를 통과한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발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왠지 제 건강검진표 받을 때보다 훨씬 떨리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자, 결과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핵심 단어는 한마디로 놀랍다, 서프라이즈, 어메이징, 원더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가 놀랍다는 건가요?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뜻이죠? OECD가 놀랄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좋기만 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OECD의 이 놀라움은 우리 경제의 빛과 어두운 면 모두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선 좋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OECD를 놀라게 한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은 뭐죠? 자, 그러면 OECD를 놀라게 한 우리 경제의 밝은 면, 바로 성장률입니다. 빈센트 코엔 부국장은 한국 경제는 마치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처럼 꾸준히 성장했다라고 감탄했는데요. 기존 경제 강국들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한국은 거침없이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선진국의 평균을 거의 따라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참 대단하고 뿌듯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처럼 발전했다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럼 또 다른 OECD가 놀란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은 무엇인가요? 자, 어두운 면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청년과 노인의 어려움입니다. 빈센트 부국장은 OECD 평균을 밑도는 한국의 청년 고용률,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거론하면서 한국처럼 경제 수준이 건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노인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청년 고용률과 노인 빈곤율 두 지표 모두 조금씩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요. GDP 같은 거시 경제 지표보다 우리 국민 현실을 좀 더 생생히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 제시 이런 거 없나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인데요.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고쳐야 할 점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많이 논의 중인 문제인데요. 더구나 입법으로 실현되는 부분이라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자, 오늘은 풍요롭고 멋진 실버 라이프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입법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2040은 2040이 두렵다. 변호사님,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볼 때 완전히 1급 암호문입니다. 2040은 2040이 두렵다.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 결과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요? 뭡니까? 그 실마리.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오잖아요. 네. 2040. 그런데 이 숫자를 각각 다르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2040, 하나는 2040. 그러니까 2040은 2040이 두렵다. 생략된 부분까지 읽으면 2040 세대는 2040년이 두렵다. 야, 일단 정말 변호사다운 예리한 분석. 근데 2040 세대가 왜 2040년이 두렵습니까? 2040년이면 2040 세대는 아직 30대나 뭐 아니면 뭐 40대, 50대 한창 일할 때 아닌가요? 글쎄 두고 보세요. 제 추측대로 읽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변호사님 추측대로 2040 세대는 2040년이 두렵다. 이게 맞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축의 시기가 돌아오자 또다시 연금 불안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수록 연금 고갈 예상 시기도 당겨집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요?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운용 규모가 91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만 개인 소득 증가로 1인당 보험료가 증가하며 기금 규모도 점점 커질 전망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성장세는 2038년 정점을 찍으며 적립금도 1,344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대로라면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의 재정 수지는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불과 16년 뒤인 2055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해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자료 분석과 계산 방식에 의해 1, 2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2040 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40년쯤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 경고합니다. 정부에서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기금 소진이 되고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추계가 따르면 2055년에 기금 소진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뭐냐면 기금이 소진돼도 나중에 세금 걷어서 주면 되고 그동안 제도를 고쳐갈 거니까 이거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박도 많은데 그동안 국민연금에 누적된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간다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젊은 세대, 후세대들은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되다 보니까 이 제도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어떤 사회적 혼란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금 소진 시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 고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적극 반박해오고 있습니다. 고갈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를 약간 올린다든지 수급 연령을 뒤로 약간 늦춘다든지 그런 약간의 조치만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기금이 그 시기에 고갈된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몇 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공적 연금을 최초 계약 내용 그대로 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인구 구조와 경제 등 시대 상황에 따라 연금 개혁을 거듭합니다. 우리 국민연금 역시 진짜 목적은 고갈을 피하는 것도 적립금을 늘리는 것도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것.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서 빠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40 세대가 2040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적자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거 이미 알고 계신 거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 쉽게 말해서 중간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내년에 시작되는 5차 재정 추계 때문에 요즘 국민연금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서 1, 2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2040년경부터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는 추측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의 40대나 그보다 어린 세대들에게는 불안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VCR에도 나왔지만 사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정말 튼튼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 방식을 고수할 경우에
빠르게 적자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개혁을 통해서 적자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럼 2040의 걱정을 해결할 국민연금 개혁 가장 대표적인 의견 몇 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리서치가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현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생계 유지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부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국민 노후 대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 보험료를 9%포인트를 24년 동안 1%포인트도 못 올렸거든요. 지금 정도의 우리 소득 대체를 제공하려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보험료를 적어도 17, 8%에서 20% 이상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OECD 회원국인데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봐도 우리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대개 우리의 2배 정도는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 제도를 안 좋은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의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들이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낙관주의에서 시간들을 많이 흘려보내다 보니 이미 연금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방향 측면에서의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보험료율과 부족한 소득 대체율. 쉽게 말해 우리 국민연금은 너무 적게 낸 탓에 너무 부족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청장년층의 기대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용돈연금의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연금을 받는 나이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역시 많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1차 개혁 때 만 60세로 정해진 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33년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 그런데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현행 기준보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면서 연금 받는 나이는 더 늦추자고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금 60세로 돼 있습니다. 69세까지 이제 가입할 수 있고 우리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지금 현재 62세인데 62세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연금 이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입 기간을 높이는 거라고 늘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일을 하시면서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게 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노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8월 4일에는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개혁. 쉽게 말해서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대신 더 많이 받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방금 정리해 주신 방법은 OECD가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단행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대신에 더 많이 받자. 어찌 보면 무척 간단해 보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개혁은 결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바로 다음 주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믿음 주고 믿어주고. 중요한 말이네요. 이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모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네, 왠지 국민연금 개혁에도 꼭 필요한 원칙 같은데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거든요.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믿음을 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는 국민연금 개혁.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실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도발적인 이 질문의 응답자의 53%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금 수급 개시가 임박한 50대와 60대에선 긍정적인 답이 많았지만 같은 질문에 2040 세대의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의 불신 조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금 기금이 소진되어 버리면 그 뒤에 세대는 못 받는다라는 식의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불신 조장들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형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속되는 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려면 반드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먼 미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국민연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자주 거론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중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급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입법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2021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와 이를 분석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 여론도 압도적입니다.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지급 보장에 대한 약속 조항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2014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서 정부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라는 문구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있으니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또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보장법 제안은 이미 사실 마무리된 주제이다. 실제로 미래 세대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논의로 바로 들어가야죠. 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노후는 여전히 힘겹고 불안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그 불안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다가 내는 돈을 다 합치면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노후 보장용 제도에 내면서도 실제로는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못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개혁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연금 보험료도 개인연금에 내는 거, 국민연금에 내는 거, 퇴직연금에 내는 거를 같이 고려해서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국민연금 포함해서 우리나라 노후 보장 제도 개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우리가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말 일부만 살펴봤는데도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는 법이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개정을 할 때마다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보험료율이나 운영 방식 모두 20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독일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28년 동안 총 11회의 연금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1985년부터 2012년까지 27년 동안 모두 5차례 연금법을 고쳐가며 개혁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연금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인구 상황이 끝없이 변하듯 연금법을 고치고 보완하는 작업도 지속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